안녕하세요. 방구석 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녹음을 하게 됐어요. 댓글들 보면, 그렇죠. 어제 제가 처음으로 스트리밍을 해봤거든요. 좀 민망해서 지웠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첫 그건데, 시청자분께서 한 5분 정도 계셨어요. 제 지인이 한 명이 봤거든요. 보면서 오늘 코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일단 사투리 너무 심하다. 좀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저도 매일매일 올리고 싶은데 어저께 호랭이님도 같이 시청을 하셨죠. 1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빈량님도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저의 이제 첫 경험이죠. 저희 처녀작. 일단 테스트를 해봤고 어저께 이제 그 스트리밍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현대차,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자동차주가 아직 대세다. 여전히 대세고 수소차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나 아니면은 일진 하이솔루스나 아니면은 그 뭐시기냐, 시노펙스, 뭐 비나텍 이런 수소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들 얘기를 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예, 한 번쯤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좀 눈여겨보라. 근데 이미 이제 예전에 추천드렸던 뭐 비월 이런 종목들이 2,000원대부터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오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 한 번 조정을 또 받을 거고요.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조정을 받으면 하락을 하겠죠.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름이 생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중년이 되기 때문에 얼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뷰티 디바이스 기계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혹은 이런 이제 뷰티 관련 기업들, 장비주나 뭐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G7입니까? 그 히로시마에서 그 저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의논을 또 했죠. 우크라이나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건 관련해서 좀 나갈 것 같으니까 관련된 기업들 아직 재건 시작 안 했거든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방사는 이제 현대로템 흐름 좋죠. 예. 현대로템 흐름 좋아요. 예. 지금 매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이거는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예전부터 꾸준히 추천주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수익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살 때다. 어, 뭐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거리랑 크게 들어왔는데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좀 약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호재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주가 많이 바닥이에요. HLB 테라피틱스 저번에 추천주 한번 나왔었죠. HLB 테라피틱스를 만약에 사셨으면, 매수하셨으면은, 추천드리고, 권리락이 나오고 이제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원점이거든요. 근데 이 바닥권에서 하락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샀어도 지금 아마 수익권일 겁니다.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일단 아직은 뭐 하락 흐름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뭐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만약에 이게 이탈을 한 거면 하락을 하다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가격으로 치면 한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12,000원. 11,000원 정도 되겠죠. 11,200원. 이게 이제 권리락이 50%가 나온 거니까. 그쵸. 또 뭐 바닥권이 있으니까 사놓고 존버하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넣을 그런 이벤트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풍기는 이제 전기료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선풍기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 물론 그게 삼성, LG 위주로겠지만 그동안 보면은 이제 그 신일전자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박스권이 계속 있잖아요. 뭐 별 반응도 없죠. 이런 거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번 여름에는 선풍기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전체적인 이 이제 전자 제품에서 선풍기가 에어컨보다는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 벌써 그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네,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예,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시그널이 그렇게 크게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경을 쓰시라, 선풍기. 그래서 이제 뭐 신일전자 말씀드렸던 거고, 컴투스는 이제 VR 쪽, VR 쪽 컴투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매수하기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락 조정을 했기 때문에 VR주가 그동안 많이 죽어 있었고, 2일 전에 무슨 뉴스가 하나 있네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크 스워드, 이거, 음, 결국 컴투스도 메타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메타 관련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죠. 성장성. 없던 산업이 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커질 거다. 이런 거를 보는 거고, VR 관련주로 컴투스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자, 하반기 이제 출시를 하죠. 다크소드. 이거는 이제 VR 게임이니까. 이런 게임이 또 출시를 하면 이게 또 테마를 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애플 헤드셋이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VR, 메타버스 관련주, XR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6,640억에서 내년이면은 뭐 4조 2,500억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5년 사이에 6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생각이 나던 게 이제 컴투스가 딱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뭐 찾아보면 있겠죠. 뭐 스코넥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계속 하락만 했는데 이제 VR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죠. XR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쨌든 뭐 차트로 보면은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흐름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반영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번도 흐름을 타지 못했죠.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런 메타 다음 달에도 그 구글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상승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단타로 생각하는 거죠. 스윙주 같은 걸로. 요거는 이제 수소를 좀 봐야 된다 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땅덩어리 겁나 큰데 전기차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수소 트럭이 어 이제 딜리버리를 할 거다 화물을.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팔리기 시작했죠. 액시언트 퓨얼셀 우리나라에도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현대에서 나온 게. 그래서 일진아이솔루스가 괜찮은 바닥이죠. 일진아이솔루스 이런 거는 이제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탱크는 다 일진아이솔루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만 원대 가격이면요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시총이 1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면은 에코프로 BM 23조거든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죠. 포스코 케미칼 그, 포스코 뭐였죠? 이름 사명이 변경됐죠. 퓨처엠이죠. 이렇게 이제 25조가 됐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수소에서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뭐 비나텍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더 가겠지만 뭐 이건 분명히 무중을 할 겁니다. 무중을 하고 가격을 다운 시킨 다음에 이렇게 좀 유동성을 가져가면서 그걸로 뭐 R&A, M&A나 뭐 R&D 투자를 하고 뭐 주주 환원 정책도 하고 하겠죠.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그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뭐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일진아이 솔루스가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뭐 이런 거는 괜찮고 상하프롬테크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퓨얼 셀을 하는 리유저로 또 통할 수가 있죠. 수소 퓨얼 셀을 하는 그런 기업들 뭐 범한 퓨얼 셀 이런 것도 한번 시세 받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뭐 퓨얼 셀들이 많은데 세 가지
SP울셀이 이제 2등이죠. 이런 거. 그리고 두산이죠. 두산 퓨얼셀.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다 그 하락되어 있죠.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주식인데 죽어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뭐 조정 다 받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퓨얼셀 성장을 하는 그 섹터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리유저는 이제 폐배터리 기업들 리유저를 할 거다. 왜냐면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가 불었을 거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다 되면은 이제 갈아야 되죠. 폐배터리가 나오는 거고, 그거 이제는 어떤 테마가 생기는 거고, 그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업들, 한 2025년쯤부터 포텐이 터진다. 예, 그렇죠. 그래서 ESS 저장장치도 큰 부각을 받을 거고, 폐배터리, 그런 리튬, 뭐 망간, 코발트 이런 거를 떼가지고 재사용을 한다는 거, 리사이클을 돌리는 기업들,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이 기업이었죠. 추천을 한번 드렸고,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런 그 모습들이 나오죠. 더벨에서 나온 기사네요. 배터리 리사이클 부지 확보를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어, 제 지분 인수를 좀 했죠. 소니드가. 이런 것들은 지금 터지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텐베거가 가는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리사이클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무조건 생길 거고, 지금 뭐, 나중에 환경 문제나 그런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엄청난 이슈가 됐죠. 그럼 그거 이제 먹었으면 똥을 싸야 되는데, 그 똥 싼 거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은 새 차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한 5년 됐죠. 그 다음에 잘 쓰다가 이제 쓰레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거는 그 봉지나 이런 비닐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생길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기업들이 뭐 이런 소니드라든지 그 인선 ENT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하고 있다는 거. 파워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일단 뭐 여행 관련주들, 관광 관련주. 어, 여행 제가 그 밖에 조금 나가봐도 번화가에 조금만 나가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구나, 관광을 많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 그래서 그런 관광 관련주, 면세 관련주, 뭐 소비재 소비주들 있죠. 내수, 소비주. 이런 기업들을 좀 보면서 이제 여름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여행 테마, 어, 그런 스포츠웨어라든지, 뭐, 여름 바닷가 물놀이나 여행 렌트, 방금 말씀드린 선풍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소비가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둔화가 된다 해도, 그래도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첫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관광객도 모이고 몰리고 우리도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 어, 그래서 면세, 화장품, 뭐 공항, 항공 다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야 된다. 자, 카지노 개장 이후 최고 매출 롯데관광개발 4월 순매출만 100억. 그렇죠. 이제는 이게 그 지출이 어느 정도 메꿨을 거예요. 요거 지으면서 생겼던 그런 어, 지출들 이런 것들이 좀 메꿔졌을 거다. 왜냐면 이게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호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개장하고 매출이 높아지고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5일 전 기사인데요.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현실화 됐다라고 나오죠. 예. 근데 이거 여름 되면은 매출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보시면 계속 조금씩 이제 노선이 재개가 되고 있죠. 이 꽉 막혔던 그 노선들이.
그 깡 막혀 있을 때 롯데관광개발은 뭘 했냐면은 저런 호텔을 지었어요. 저런 호텔을 짓고 주가는 뭐 방어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이렇게 뭐 사실 가장 많은 피를 봤어야 되는 게 관광 관련주들인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닥인데 거의 바닥권이죠. 여름 테마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호텔 신라나 뭐 부산이에요. 지니어도 이제 뭐 여름에 좀 봐야 될. 근데 이거는 좀 세력 이탈 흔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뭐 호텔 신라, 이거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바닥이 있죠. 어, 바닥이 있습니다. 12,000원이 바닥이네요. 지금부터 서서히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고.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케이카. 예. 케이카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어 나왔죠. 여기서 추천드렸고 이렇게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름에 테마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는 못 받았네요. 예. 이 뭐 앞에서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모트릭스 한번 볼게요. 모트릭스는 뭐 좋은 테마 다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순조롭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지만 지수가 떨어지고 오르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지금 보면은 상승입니다. 예, 이렇게 상승이죠. 이 말은 뭐냐면 되게 안정성 있고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타나 이제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음봉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 시작을 하면은 어, 뭐 한 3%, 4%, 뭐 2% 이렇게 시작했다가 오후장이 되면서 계속 하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올리고 계속 떨어뜨리고 전형적인 이거는 이제 세력 관리주거든요. 세력들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단타들이 달려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가요, 얘네는. 예. 되게 어떻게 보면 단타들한테는 악랄한 그런 이제 주포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안정적입니다. 뭐 경기가 어떻든 음, 증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주식을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뭐 단기간에 뭐 몇백 프로를 벌겠다. 사실 이거 허무맹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한탕을 노리면 안 되고 그 이제 분산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그렇게 500% 1000%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 그 말이 맞아요. 장바구니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뭐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맞는 말입니다. 뭐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면은 이거 안 팔고 그냥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트릭스도 지금 보면은 갭을 한번 띄우고요. 3천억 들어갔습니다. 3,500억? 3,500억이 아니 이거죠. 3,500억. 이거까지 치면 거의 뭐 한 5천억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점에서 뭐 이탈한 흔적 전혀 없어요. 뭐겠습니까? 물량 소화하고 주가 슈팅 초고등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어. 전혀 힘들어할 게 없어요. 이거는. 모트렉스는. 모트렉스를 세 번 정도 추천드렸거든요. 모트렉스 처음 추천드린 자리가 한 7,000원대 아닌가요? 7,000원대? 이때는 제가 안 했었군요. 유튜브를. 이때부터 했죠. 아무튼 이 자리부터 추천을 뭐 드리고 이때도 한번 팔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게 사라고 했고요. 10,000원 할 때. 지금 한 100% 올랐죠. 모트릭스 좋은 종목입니다. 어, 여기도 봐요. 물량 들어오죠. 매집. 근데 회사 보면은 영업이익률 좋죠. 어, 잘 나와줘. 이번에 뭐 최대 그 매출액이 터졌나? 영업이익률. 여기 보면은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죠. 영업이 150억입니다. 전년도보다 50% 올랐어요. 주가는 그 정도 올랐어요. 아, 그 정도 올랐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자회사, 모트렉스 EV, 그리고 전진 로봇도 있고요. 얘는 뭐 다 엮여 있죠.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뭐 다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날아가고 있고, 뭐 자율주행, 거의 뭐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아, 퓨런티어가 시세를 많이 줬는데, 퓨런티어는 그동안 많이 쉬어 있었죠. 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지고 가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이런 데 오면 사는 겁니다. 그냥 사서 가져가는 거예요. 더 가져가도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조정을 줄 건데, 한 번 더 상승을 할 겁니다. 어쨌든, 오트렉스 보면은, 어, 지금은 약간 흐름이 모트렉스가 그 퓨런티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의 테마인 거고, 길게 보면은 둘 다 좋은 기업인데 모트렉스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아무튼 영업이익률 좋고 단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뭐 증시도 좋죠. 증시도 좋네요. 제가 이제는 바뀔 거다라고 했죠. 예,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 초인가? 이거 뚫고 가면서 바뀔 거다라고 했죠. 아, 이때구나. 예, 이때죠. 이때. 작년 말부터 이제 흐름 바뀔 거다라고 했고요. 바뀌었죠. 뭐 꺾일 수도 있지만 꺾이면 더 사는 거죠. 꺾이면 더 사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매물대까지는 그 열려 있어요. 네.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 오늘 외국인들 되게 많이 샀죠. 자, 되게 많이 샀습니다. 자, 짜자잔,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샀죠.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 뭐 다 샀어요. 외국인 특기 정말 많이 샀죠. 음. 이 몇 주인지 세지도 못하겠네. 그리고 보면은 이거 뚫어줬죠. 네, 뚫어줬습니다. 흐름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LNG 신모델이 그 발표를 했나 아무튼 유럽에서 외국인 순매수 활발하고 유럽에서 이제 LNG선 컨테이너에서 신제품 발표했죠. 제가 말한 그대로 가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LNG선, LNG 추진선, LNG선 새 모델이 나올 거고 이런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 가능한 친환경 선박 기술 선보여라고 나와 있죠. 새 설계 방식이 이런 건 뭐냐면 이게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고만 고만간 고만강강이라는 그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낸 제철 기술입니다. 어, 그 비용을 줄였어요. 그걸로 유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고만 고만강강 나오죠? 포스코에서 개발한 건데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정도. 극조니까 이제 LNG 선에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게 그렇죠. LNG 탱크에 선박이 탑재가 된다. 대우조선 이런 거. 삼성에도 들어가겠죠. 음. 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이걸로 이제 어 그 어쨌든 배를 만들 때 비용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되게 효율이 좋아지고요. 자세한 건 찾아보세요. 예. 저런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도 팁입니다. 이런 거 뭐 가르쳐 주는 사람 잘 없잖아요. 같이 보면은 뭐 화물창을 줄였네요. 원래 4개였는데 3개로 줄였죠. 기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 LNG가 안에 이제 LNG 가스를 딱 그 채워넣죠. 화물창에. 그게 이제 날아가요, 공중에. 그러면서 손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 기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이제 이 기하율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선주들이 손해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걸 10년, 20년 쓰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하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되게 막심해요. 이게 뭐 50억, 이게 1년에, 한 달에 50억인가 1년에 50억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 이제 손실이 나는데 뭐 이제 뭐 10년, 20년 쓰면 그게 뭐 1000억 정도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년에 50억이면 한 달에 50억이면 이제 답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하율을 어, 개선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수주를 많이 넣는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화물창은 이제 프랑스 CTT라는 기업에 우리가 이제 따와가지고 이런 그 뭐랍니까 피를 준다 합니까? 그렇죠. 로열티 같은 거를 주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메탄올, 아모니아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매수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매수를 굳이 안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아모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추천이 나갔던 기업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그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시간 전인데 뭐 삼성중공 외국인 순매수 활발하다고 나오네요. 음. 삼성중공업의 흐름이 또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6월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바뀔 거라고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2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023년 6월 이후부터 좀 뭔가 회사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때 그 무상 감자가 나왔을 때 무상 감자가 나왔을 때도 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기업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요거는 한 2년 정도 뒤면은 괜찮아질 거다. 6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 5월 6월이죠. 그 2년이에요, 이제.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때 6월 달에 한번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조정받으면서 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회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건 다가오는 섹터,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섹터입니다. 잘 매수해 놓으면 어, 천, 10배, 1000%의 수익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조선주에서. 그러면 뭐 주식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주식판을 떠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조선주 잘 봐야 됩니다. 한국화본 매수를 해 나가세요. 한국화본. 이게 어제도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린 건데 의미 없는 가격이라 했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괜찮은 가격이었다. 매수하기. 그리고 상승할 만한 기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택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 시술, 그러니까 이것도 뷰티 디바이스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뭐 얘들 뭐 판관비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고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소비재. 그러니까 예전에 추천된 비율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를 수출하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재들 그런 장비에 장비도 잘 팔리는데 소비재도 잘 팔리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원택이 될 수가 있다. 비율처럼. 지금 흐름을 보면은 되게 좋아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뭐 매도하는 물량이 안 나왔고 지금 조정받는 자리니까 딱 그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원태. 아마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요거를 깨지 않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한번 사시고요. 요거 밑으로 내려올 거라 생각하지 말고 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좀 비중을 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제 생각에 원택은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에요. 여기도 뭐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 계속하고 있죠. 어, 쫄 필요가 없다. 10,000원은 찍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에요. 예.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 뷰티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면 됩니다. 미용 의료 시술이니까. 그리고 뭐 클래시스도 나쁘지 않죠. 뭐 비슷한 흐름이죠. 예. 어저께 스트리밍에서 클래시스를 호랭이님인가 누군가 파셨다고 하셨는데 안 파셔도 돼요. 어, 계속 가져가도 될 기업입니다. 이런 거는 딱 흐름을 탔어요. 얘네들은 비올, 클래시스, 원택 이런 애들은 존버해도 되고 일단은 원택이 조만간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에요. 요걸 보니까 어, 그렇죠.
조정 자리에 들어갔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3파동이 나오겠죠. 3차 파동. 이게 이제 이 파동이 나왔다고 보고 크게 한번 오르고 또 오르고 3번 나왔나? 어쨌든 한 번 더 나옵니다. 왜냐면 세력 이탈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 조정받는 자리에서 좀 사놓으세요. 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끝낼게요. 실리콘투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용, 의료, 시술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소비재들, 그 여름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테마는 관광, 어, 관광, 여름, 미용, 시술, 의료 전부 다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실리콘2도 자 앞에 원택도 그렇고 실리콘2도 그렇고 이런 뷰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리콘2는 이제 화장품 플랫폼 기업인데 어, 얘는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실리콘2.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확 이렇게 됐죠.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먹었던 자리 기억이 납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크게 길게 보면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이 거래량들이 터지는 거 있죠. 잘 보면은 어, 고점에서 이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보면은 잘 보시면은 이 하락을 할 때 보면은 물량을 그 터는 흔적이 없어요.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매도하고 나갈 때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는 없고 요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든 거죠. 이렇게 다시 만든 거죠. 이 자리에서 어,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이제 슈팅이 나온 건데 어, 한번 털고 나간 자리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실리콘투를 추천드렸어요. 어쨌든 어, 고점에서 하락을 시키는 자리들을 보면 유심히 보면은 전혀 매도를 하고 나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기만 하면서 돈을 썼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게 양봉으로 끝이 났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파동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장이죠. 급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찍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흐름을 탔어요. 실리콘투.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여기서 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1파가 났고 2파가 났기 때문에 2파가 제일 많이 가는 거고요. 많이 간 거고 조정을 받고 이 정도의 상승이 한 번 또 나옵니다. 이 정도의 상승. 예. 그 전형적인 이건 상승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이렇게 들어올리고 조정받고 들어올리고 조정받고 거리랑 터트리면서 다시 들어올리면은 이게 한 방에 안 끝나거든요. 한 번 더 갑니다. 왜냐면은 어, 이런 뷰티, 화장품 살아나는 테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화장품주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8년 됐다. 신지가 2014년도에 갔으니까 2014년도에 갔으니까 신지가 한 8년 됐죠. 2014년 15년도에 이 테마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만이죠. 어. 서서히 중국 관련주들, 뷰티,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런 기업들 좀 봐야 된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택이나 실리콘2가 제 눈에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기업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기로 봤을 때. 음, 일단 그렇게 보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고 계시겠죠?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수익률 가져가시길